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요. 의료 파업과 관련해서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상당히 강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요. 엄단하겠다. 엄단한 게 뭐예요? 말만 갖고 되겠습니까? 의법 조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법에 따라서 강력하게 대응했다는 원칙적 입장을 이제는 오늘 오전에만 하더라도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발표했습니다. 요 얘기는요, 이 대통령이 의중이 실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왜냐하면요 지금 의료 파업이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지금 이제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 이 신촌의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하다. 지금 예정된 수술의 절반을 취소해야 될 형편이 된다. 이거 뭐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 강경 파업에 나선 의료인들 반드시 법적 대가를 강하게 부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엄경련 시대정신연구소장, 이분이 이제 펜앤마이크에 나와서 이제 방송을 많이 하는데, 이분이 오늘 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 국민의힘이 지난번에 21대 선거에서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봤잖아요. 이번에 완전히 그대로 되돌려줄 수 있다. 그래서 167석을 예상하고 있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120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완전 참패를 전망하고 있는데 그 근거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현재 이 개혁신당이 출범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잖아요. 자, 그런데 비틀비틀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낙연 전 대표 여러 가지 관록으로나 뭘로 보나 이준석하고는 이제 비교가 안 되는데, 야, 뭐 이 나이 얘기해서 죄송한데 참 그 젊은 아주 뭐 좋게 얘기해서 젊지만은요, 예, 젊은 정치인이지만은 생체학적 나이도 따지면은 근데 정치하는 걸 보면 아주 구태의연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준석의 특징은 목 리부리는 게 특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대선 때 다 봤잖아요. 자, 이낙연 전 대표의 나이로 보면은 뭐 거의 아들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참 곤욕을 치르고 있네요. 당 대표는 나야 나. 나한테 전권 인정해줘. 이낙연 너는 좀 뒤로 빠져봐. 딱 요 정도까지 지금 가 있어서 개혁신당이 지금 난리가 났다. 이런 보도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단편으로다가요. 지금 이제 방탄소년단 이 군 복무 중에 있어요. 전부 다 5명이. 자, 그 중에 지금 이 시간에는요. RM하고 그 다음에 이 군 복무와 관련해서 본인들이 그 이제 팬 커뮤니티에 올려 있는 글이 이제 지금 도하 언론을 도배하고 있네요.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승만 전 대통령의 건국 전쟁 이게요. 개봉 16일 만에 50만 관객을 넘어섰습니다. 자, 그래서 세월호 고위 침몰설을 다룬 영화 그날 바다 요 기록을 갱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요. TBS 이게 이제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 가족까지 나와서 호소문을 내놓고 있는데요. 때는 늦으리다. 이것도 원칙대로 대응해야 된다. 그래야 다시는 김어준과 같은 인간들, 신장식과 같은 이런 좌파 일변도 방송으로 특정 방송에 넘어가는 거 이런 거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뭐든지 원칙대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라 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맨 먼저 지금 용산이 열받아 있습니다. 자, 이미 말이죠. 이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방금 대통령에서 강경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대형 병원들, 빅5 대형 병원들, 이 전공의들이 이제 파업에 들어가고 또 의대생들도 집단 동맹 휴학에 들어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하겠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왜냐하면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아침 6시부터는 근무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했어요. 자, 그래서 말이죠. 전공의들이 환자를 보내두고 병원을 떠나는 거. 이거는 국민을 죽음으로 보는 반의료 행위다. 국민을 상대로 한 싸움이라고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되어 하겠다. 자, 그리고요.
지금 대통령실에서는요, 이 집단 행동을 하는 즉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는 것을 지금 현재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업무 개시 명령에도 불복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면허 박탈까지 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의료 공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비상진료 대책도 세우고 있고요. 군 간호 요원들을 전격적으로 투입하는 문제까지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미 2,000명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의료계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나온 얘기다. 그래서 지난해 1월부터 28번이나 의료 현안 협의체를 가동했어요. 그래서 쭉 협의해 오면서 2,000명 지원을 결정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딱 못을 받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요. 의료계가 이 선결 과제로 요구해온 의료 수가 인상 문제, 예. 그 다음에는 또 이 의료 사고에 대한 소송 체계를 개선하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지난 1일 날 윤 대통령이 의료 개혁을 추진해서 빈생 토론을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서 필수 의료 수가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인상하겠다. 그리고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요, 공소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도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의료계의 수건 사업을 전부 다 들어주는 그런 지금 정책을 추진하기로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네 이익만을 위해서 극단적인 수단으로다가 정부의 조치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계산. 이거요, 민노총보다도 더 나빠요. 자, 민노총? 이거 뒤로 물러섰잖아요. 왜? 아니, 법대로 하겠다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한 거하고는 다르죠. 문재인 정권에서는 민노총 통제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왜? 법대로 대응을 하지 않고 정무적으로 대응을 했어요.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해 볼까 하는 차원에서. 그러나 윤 대통령 그 선을 딱 끊고 법과 원칙, 의료계도 마찬가지다. 총선이 남아있지만, 왜냐면 총선이 4월이니까 의료계 그 살아있는 유권자 수이 또 만만치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무기로 해서 총선 있잖아. 그런데 정부가 우리 요구를 안 들어줄 수 있겠어? 2,000명 선을 한 1,000명쯤으로 내려. 요 압력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 정부는 표 계산을 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 비해서 공급이 대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이건 그리고 OECD 국가들하고 이 통계치를 비교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리 환경이 열악해요. 그래서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원칙대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의 오늘 입장문 발표는 우리 국민들에게 상당한 신뢰를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마취과에 전공의가 없으면 수술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왜? 이거 마취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자, 그래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하고 이제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두 개가 있는데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측이 더 심각하다. 그래서 오늘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19일부터 지금 수술을 아주 불가피한 그야말로 이런 수술을 빼놓고는 대부분 수술을 중단한다. 이런 입장을 정했다고 그래요. 자, 참 큰일 났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암, 심혈관 이런 세부 병원에 이런 지침을 내렸고 세부 병원 의료진이 취소할 수술을 결정해서 환자에게 통보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정형외과 안과도 수술이 연기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경우에는요, 한 주에 1,600여 건의 수술을 하는데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당분간 절반 수준에서 운영하다가 상황이 악화되면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예정으로 있다고 해요. 자, 이거 큰일 났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도 비슷한 지금 사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서울병원도 20일부터 전공의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에는 18, 19일 이틀간은 교수하고 전문 간호사 등이 환자들에게 일일이 수술 연기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엄단할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협상을 이어간다. 이 입장은 가지고 있어요. 예. 자,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이 밝힌 근본 총선의 전망치가 되겠습니다. 이대로만 되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예측치를 보면 말이죠. 지역구가 총 253석이고 비례가 47석이요. 이거 뭐 숫자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역구에서는 253석 중에 147석, 그리고 민주당은 102석, 녹색정의당 1석, 무소속 3석,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비례는 총 47석인데, 국민의힘이 20석,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18석,
그리고 개혁 신당이 5석, 그리고 조국 신당이 3석, 녹색 정의당이 1석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합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147 플러스 20에서 167석,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102석 플러스 18석에서 120석, 그리고 개혁신당이 5, 조국당이 3, 그 다음에 녹색정의당이 2, 무소속이 3, 이렇게 해서 300석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 일단 현 시점에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 여론조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요.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나하나씩 분석을 했는데, 최대 격전지인 경기, 인천, 서울에 대해서만 간략히 소개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자, 인천의 경우에는요. 지난 총선에서는 11대 2로 민주당이 압승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8대 5로 국민의힘이 3석을 앞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허종식, 이성만, 그 다음에 윤관석, 이런 지역에 이제 변동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평, 갑에서 다자 대결이 일어나면 국민의힘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반면에 민주당 강세 지역인 계양, 갑, 을, 그리고 신도시가 있는 서구, 을, 이거는 이제 민주당이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요, 의석수가 굉장히 많은 경기도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25석, 민주당이 33석을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경기 동부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 늘어나고 있고, 성남에서는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인 분당, 갑, 을 말고도 수정과 중원 한 곳 정도는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하남의 경우에도 국민의힘이 약진할 가능성이 있고, 광주, 경기도요. 광주, 갑, 을 중에서 임종석이가 직을 지금 상실했잖아요. 그래서 임종석이가 의원직을 상실한 광주, 갑도 우리 국민의 쪽으로 넘어올 수가 있고, 그리고 여주, 양평은요. 원래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고, 포천, 갑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강세 지역. 그리고 남양주 세 곳 중에서는요. 조홍천 의원이 탈당한 남양주, 갑도 국민의힘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남양주, 을, 용인 일부, 그 다음에 이원욱 의원이 탈당한 평택, 을, 그리고 화성 일부, 그 다음에 안산, 단원, 안성, 이런 데도 탈환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대략 59석 중에서요. 국민의힘이 25석, 민주당이 33석, 심상정 1석 정도로 분석이 됐는데, 다만요, 이 박진희 심상정 지역구에 가면 100% 이겨서 우리 국민의힘이 26석이 된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서울의 경우에는요, 한강벨트 15석, 종로 1석, 강남구 3석, 강남 상구에 8석, 이걸 다 합쳐서 24개 지역구가 되는데, 이곳에서 24개 중에서 두세 곳을 빼고는 국민이 다 이길 것이다. 그리고 이 지역 이외에도요, 서대문하고 금천, 도봉, 노원, 요런 데서도 한 두세 석 정도의 추가가 가능하다. 그래서 결국 서울의 경우에는요, 국민의힘이 25석, 그 다음에 민주당이 24석, 황금 분할할 가능성이 크다. 요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비례의 경우에는 이제 교차투표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민주당 역시 2030 여성 일부가 지역구는 민주당 찍지만 비례당은 조국신당에, 그리고 5069은 비례정당으로는 개혁신당을 찍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복잡한, 이러한 교차투표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04년도의 경우는요, 노무현 탄핵 후폭풍으로 진보가 180석을 얻었는데, 이번에는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요, 범보수가 180석. 그래서 보수가 갚아줬다 이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엄경영, 이 소장 뜻대로만 된다면 이재명이 이제 빨리 국립대학에 가는 날이 빨리 오겠죠. 예.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합당 일주일 만에 4분이 폭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래요, 월수금 최고위를 열게 돼 있는데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근데 2차 최고위원회가 취소가 됐어요. 이유인 즉슨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정의당 출신의 배복주 부대표가 입당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복주는 또 전동연, 전장년이죠. 이 시위를 지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준석이는 전장년 시위를 반대하고 있잖아요. 이런 배복주 들어온 것에 불만이 많고, 그 다음에 유호정에 대한 불만도 기본적으로 쌓여 있어요. 유호정 정의당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는데 정의당 출신의 배복주가 또 들어왔어. 그러니까 지금 이 개혁신당 쪽 이 지지자들이 지금 탈당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준석이가 무조건 하고 죄송합니다 했지만
요 반발이 시그러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꾸로 이제 이준석은 무기를 삼는 거예요. 오히려 이준석 승리에 딱 맞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받아줄 수 없다. 주류 활동도 할 수 없다. 공천도 줄 수 없다. 요렇게 달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혁신당의 지금 당원들, 특히 이준석을 지지했던 당원, 지지자들이 그냥 버티고 앉아 있느냐? 노, 아니올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이가 이낙연한테 쇼부를 치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배복주 부대표를 환영할 수 없다. 이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당의 전권 대표는 본인이다. 이거를 인정해 달라. 요렇게 선전포고를 했다는 겁니다. 최후 통첩을. 예. 자, 그리고 이제 정의당과 관련해서는 인사들, 그들의 생각이 섞여질 수는 없다. 그리고 당에서 주류가 되는 거, 이거 어림도 없다. 요렇게 지금, 이 사람들을 배척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부 분란이 상당히 심각하다. 예.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요, 이낙연하고 민주당, 정의당 출신 인사들은 자유민주국가의 정당에서 특정인의 입당을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건 사상 검증 아니냐. 이준석이 목리를 부린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공천관리위원장 인선, 그 다음에 당의 상징색, 그리고 기존 채무 해소, 이런 문제를 두고 또 실랑이를 많이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개혁신당에 출범한 지 이제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삐걱삐걱 하는 소리가 지금 사방간데서 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지금 이제 그 BTS 방탄소년단 활동을 단편으로 전해드리겠는데, 요거는 사진을 하나 이제 보내드리는 게 좋겠어요. 자, 이게 RM이 되겠어요. RM. 지금 RM이요, 이 색소폰 연주를 하는, 그러니까 군악대에 들어간 것이죠. 자, 이게 이제 군악대 정복을 입지 않은 일반 군복을 입고 있을 때의 이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SNS에 올라온 글을 보면은요, 이 RM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야, 군악대 제복 모습 너무 멋있다. 예, 색소폰 부는 RM을 볼 수 있다니 정말 좋다. 예, 그 외국인 팬들마저도 지금 감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이 RM이라고 이제 비하고 작년 연말에 같이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제대도 같은 날짜에 하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B도 제가 사진 하나를 드릴게요. 자, B는 지금 이제 이 옛날식으로 따지면 이제 헌병대에 자출이 됐어요. 자, 그래서 B도 아주 지금 부대 안팎에서 아주 호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춘천에 있는 육군 2군단의 쌍용부대로 자자 배치가 되고 지금 군사경찰청 특임대에서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팬 커뮤니티에서 지금 이제 자기가 이 체중 증가 목표를 지금 잘 달성하고 있다. 그래서 72.5kg가 나간다라는 것을 밝혔어요. 그런데 입대하기 전에는요, 체중을 갖다가 86kg까지 키우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체중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 멤버들 중에서 맨 먼저 입대한 맏형 진의 경우는 올 6월 달에 제대를 하고, 나머지 방탄소년단은요, 멤버들이 모두 제대한 2025년이 돼야 다시 이제 하나로 이 방탄소년단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